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김건희의 가장 큰 약점은 주가 조작. 네. 핵심이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주얼리고 뭐고 이렇게 떠나서 핵심이 그거다. 그리고 윤석열한테는 윤우진 사건이 제일 클 거다. 그런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손준성 구속 영장 뭐 기각되고 뭐 곽상도 기각되고 하니까 그게 좀 살짝 좀 짜증이 났잖아요. 근데 핵심 코어가 구속이 된 거예요. 지금 윤우진이 구속됐다. 그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그 8개월 동안 국외에 도피를 하고도 들어왔는데 사상 유례가 없어요. 국외 도피를 내서 체포해 왔는데 구속 안 시킨 사건이에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 윤석열. 나는 말 안 했다. 있지 않을까 추측이 저도 됩니다. 추정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현역 아니세요? 추정입니다. 저 하나로 좋게요. 자, 윤우진이 윤석열 검찰이 비호받은 전력이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은 윤우진이 용산 세무서장 이 윤우진이 뇌물수수한 의혹이에요. 세무조사 무마 등.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골프 비등 4천여만 원, 뭐 LA 갈비셀트 요거를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계속 방해를 해요. 그거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화면에 깨알같이 보이지?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안 보이지? 보여요. 경찰이 의견을 내면 검찰이 계속 기각하고 풀어주고 하는 과정을 어마어마하게 거쳤던 거예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짜 깨알같이 썼네요, 검찰이. 근데 그 8개월 아까 도피한다는 그 얘기가 하셨을 때 그때 도피 당시에 이 사람이 현역 세무서장일 때였거든요. 근데 이 인맥을 이용을 해서 이 육류 수입업자가 원래는 국세청에 의해서 그 세무조사를 받을 때 추징금이 40억 정도 나왔었는데 윤우진이 무마해져서 2억 원으로 완전히 낮춰진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이게 LA 갈비가 100세트가 됐든 어쨌든 더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죠. 저 LA 갈비는 우진 축산에 소갈비 02-2634-6520 010-6277-3924 개발 부담금 17억이 빵원된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세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의혹이. 첫 번째, 2012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이던 윤우진 전 서장에게 윤석열이 소개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변호사법 위반 의혹. 그 수사를 해야 될 검찰이 그 당사자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줘. 그거는 그냥 무죄 받겠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이게 윤석열 씨가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 쟁점이었죠. 두 번째, 윤우진이 2010년에서 11년경 서울 마장동의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 등에게서 받아 챙긴 수천만 원대 골프비 등 뇌물을 나눴었다는 의혹, 뇌물 사건의 공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장검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윤우진 뇌물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하는 의혹입니다. 이거 직권남용인데 요거는 2019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주광덕이 고발장 냈던 바로 요게 이제 결국 윤우진 구속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주광덕이 발등을 찍은 이런 상황이고 그 작년 12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했던 바로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비리는 당연히 그 검찰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일개 세무서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분 동생이 윤대진 네. 검사 아닙니까? 여기 타임라인 한번 볼까요? 이 대윤? 사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일단 봅시다. 12년부터 한번 봅시다. 2012년 2월 달에 경찰이 육류 수입업자 김땡땡을 수사하다가 윤우진 돈 거래를 내사합니다. 육류 수입업자 이 사람 수사하다 보니까 윤우진한테 돈을 줬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경찰이 영종도 소재 시어 골프장 등의 5개의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만 검찰이 기각해요. 왜? 여기 이제 윤석열하고 윤대진이 있죠, 이제 검찰에. 네. 그 관계는 내가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월 26일 날 윤석열이 대검 중수 1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내려갑니다. 8월 20일 날 경찰이 윤우진을 소환 조사합니다. 8월 30일 날 윤우진이 홍콩 경유 타이로 출국해버려요. 도피한 거죠. 9월 10일 날 경찰이 윤우진 근무 세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9월 12일 날 윤우진이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합니다. 여기 이제 윤석열이 소개해준 사람이야, 이게. 이남석 변호사가. 9월 18일 날 경찰이 김땡땡을 소환 조사합니다.
11월 20일 날 경찰이 윤희진을 체포영장 발부되자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김건희 사건에서 이광 빌딩이 지금 구속되고 나서 김건희를 소환할까 말까 하는 그 타이밍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김땡땡 육류 수입업자가 소환되고 조사받고 나서 윤호진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게 돼요. 다시 2013년으로 넘어갈게요. 2013년 2월 27일 날 검찰이 윤호진 소재불명 이후로 기소중지를 처분합니다. 검찰이 윤호진 지금 한국에 있는 점인지 몰라. 뭐 이런 상황에서 기소중지. 여기 기소중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보면은 그 수배 때리잖아요. 어디 가면 수배 이렇게 있잖아. 그게 기소중지예요. 이 새끼 잡아다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못 잡았어. 죄는 확실한 거죠. 2월 28일 날 경찰이 윤호진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합니다. 3월 5일 날 국세청이 윤호진 무단결근 경찰 수사 회피 목적 해외 도주 등 이유로 파면 처분합니다. 윤호진을. 이거 나중에 다시 돌아가요. 소송해가지고. 4월 5일 날 윤호진이 파면 처분 불복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를 합니다. 윤호진. 나는 파면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4월 19일 날 윤호진이 타이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됩니다. 4월 25일 날 윤호진이 국내 압송됩니다. 4월 26일 날 경찰이에요. 윤호진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4월 27일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합니다. 윤호진이 석방돼요. 이런 경우는 없어 우리나라에. 와. 적색 수배까지 내렸었는데 잡혀 들어온 놈을 바로 풀어줘. 그 뒤에 누가 있다? 윤서방이라고 다음에 추정합니다. 7월 22일 날 경찰이 윤호진 구속영장을 재신청해요. 경찰이 7월 25일 날 검찰이 윤호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법원이 또 기각을 하네. 짬짬이지. 8월 7일 날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윤호진 뇌물 공여 혐의로 아까 그 육류 수입업자 김땡땡 안땡땡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다 다음으로 갑시다. 벅차다 진짜. 2014년 2월 14일 날 윤호진 파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진짜 뻔뻔하네. 2015년에는 2월 23일 날 검찰이 윤호진을 무혐의 처분해버려요. 4월 16일 날 윤호진 파면 취소 행정소송 승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호진을 무혐의 처분하니까 이 파면 취소 행정소송이 승소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8개월을 지금 거기서 도망 다니다 들어왔는데? 6월 30일 날 그래서 윤호진이 정년퇴직을 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퇴직금 다 받고 씨발 진짜. 2019년에 7월 5일 날 주광덕이 윤호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2021년에 10월 2일 날 검찰이 윤호진 측근 최하무개를 구속하고 어저께 윤호진이 구속된 거죠. 아따 벅차다잉. 그동안 투명망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발, 그죠? 내 저분만 안 보이는. 동생이 검찰이다 보니 동생을 통해서 윤석열하고 친해졌고 오히려 윤호진이 윤석열과 더 친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육류 수입업자 이게 수입업자들이 굉장히 이 커넥션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 분양 받을 때는 주류 수입업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검찰들이 대기업하고만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중소 수입업자들까지 하고도 다 해먹고 다녔다. 도이치 모터스도 수입이에요. 맞아. 자동차 그렇죠. 수입 그러네. 업자입니다. 윤석열이 그 골프 접대 명단에 계속 들어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막 보면은 윤석열도 골프를 잘 칠 만한 체형은 아닌데 골프장 따라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골프 접대 명단에 윤석열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하인드 들어갑니다. 윤호진이 뇌물 받고 막 뭐 여러 가지로 뭔가를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때 그 제대로 퇴직을 해갖고 그 세무법인 만들어서 돈 엄청 버는데 그 세무법인 만드는데 실제로는 뇌물을 세무법인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구조로 저번에 한번 150억짜리 그 빌딩 소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골프장이요? 아니 빌딩 빌딩. 윤호진이 많아가지고 뇌물 받아가지고 미국에 골프장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윤 소윤이라고 하잖아요. 윤석열이 대윤, 소윤은 윤대진인데 윤대진은 윤호진의 동생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윤대진은 형이 그러는 걸 못마땅히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래서 그 나왔던 이야기가 윤석열이 윤호진과 더 친하다. 그러니까 윤대진보다 친하다 이거지. 근데 왜냐면 결이 맞거든. 윤대진이 왜 구속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실제로 윤석열이 윤호진을 깠다. 버렸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손절. 손절. 왜냐하면 본부장 리스크가 있는데 윤호진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 저번에 한번 진짜 윤석열의 측근은 윤대진이 아니고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그거 모른다, 관여 안 했다라고 하면서 윤대진한테 물어봐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자마자 윤대진이 나는 이제 윤석열과 친하지 않다고 공공연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손절당했구나. 그러면 손절 당하니까 이제 와서야 구속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연결지어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개판이네. 이게 무슨 아름다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비리들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요 핵심 쟁점을 가지고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꼬리가 밟힐 것이 많다라는 썰들이 이제 생각났어요. 올 초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LCT 사건이잖아요. 네. 그때 이용복 이야기. 그때 부실 수사했다고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이 뭐 무슨 역할을 했고 막 이야기할 때 한동훈이 한 말이 그거였었죠. 나랑 윤석열 총장은 관계가 없고 그거는 윤대진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부산 LCT 그때부터 이제 관련해서? 손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곡선이 있었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근데 윤석열 검사는 안 낀 데가 없어요. 진짜. 지금 모든 사건에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비리에 관련된 데는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야만 뭐가 됐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근데 이세창 판사가 지금 구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 아직도 얼마나 힘을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하고 손절했기 때문에 윤우진을 구속할 수 있었다. 그런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전에 이세창이 손준성 기각시킨 판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커넥션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준성이는 보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생각해도 되나요? 확실하네요. 그 라인이니까 윤석열 쪽에서 손절한 거는 확실하게 구속 영상 쳐주고 손절하지 않고 아직 보호해야 되는 것은 기각시키고. 진짜 그, 어처구니가 그런 것 없네. 같아요. 윤석열 자체가 여러분들 술 마시러 가면은 술 좋아하잖아요. 이따가 그 술 좋아하는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술을 좋아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올까요? 여자와 뇌물이 따라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술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대학교 때 술자리에서 아버지한테 만드는- 맞았더라고. 이번에 그 윤우진 사건도요. 저 발단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윤우진한테 내연녀가 있었어. 그 내연녀가 윤우진한테 버림을 당해. 아. 그러니까 이걸 까버리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조심하라 그랬잖아, 임마.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근데 그런 상황에 윤석열 자체가 윤대진도 버린 거지. 부담스럽잖아. 내가 검사장이나 뭐 검찰의 요직을 맡고 있는데 자꾸 그런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나는 윤우진이 그러니까 윤대진이 윤호진을 봐주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요 요직에 있는 건 아까도 보셨지만 타임라인 보시면은 윤석열이 뒤에서 뒷배를 봐줬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골프 명단, 접대 명단에 막 윤석열 들어가 있고 이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 그 윤대진 때문에 윤호진이 알게 됐지만 아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보건 아니지만 아따 형님 뭐 우리 검찰의 우리 선배님이시라고 윤석열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러면 지들끼리 죽이 맞아가지고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또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들이 결국에는 윤우진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검찰 뒷백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막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잡혀 들어와도 기각되고 하던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김학의 사건의 최초의 시발점이 뭐냐면은 스폰서였어요. 스폰서. 김학의 스폰서. 그 김학의 스폰서가 부산저축은행 뭐 이런 사건으로 잡혀 들어왔을 때 그 사람 풀어준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이 계속 덮입니다. 윤호진 사건도 똑같은 스킬인 거야. 경찰이 냄새 맡고 뭔가 막 그 내사를 해. 그래서 검찰에다 이 새끼 안 되겠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 뭐 구속해야 된다라고 올리면 다 기각시켜버리는 거지. 그게 윤석열의 스킬이고 그 스킬이 장모 건 자기 부인 건은 똑같이 작동했던 거죠. 진짜 덮어주는 남자 윤덤남. 이불 윤석열 선생. 대단합니다. 경찰이 엄청 허무하긴 했겠네요. 그렇게 열심히 수사했는데 번번이 그렇게 검찰에서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자, 한번 지켜봅시다. 이제 뭐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죠. 윤우진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일단 잡혀 들어가면은 저는 그건 하나 믿거든요. 윤석열 반대 파들이 있어. 지금 검찰 내에도. 그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뭔가 되돌려 주는 건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전에 1인 시하고 온 곳이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그 근처에 계신 관계자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내부에 반반이에요. 아. 그 조직이 지금 반반이에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반반까지 온 것도 어디냐 어디야. 싶네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자, 윤우진 구속됐고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대충 수학이 없기 약속해 좀. 네가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주얼리. 자, 여기까지.